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과 질환 중 폐장과 관련된 질환의 한약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는 호흡기계 기관이기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 감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폐장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 치료요법들은 대부분 감기를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소청룡탕도 감기를 치료하고 오늘 배울 4가지 처방 역시 주로 감기를 치료하게 됩니다. 먼저 은교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교산은 처방 이름에 금은하의 은, 영교의 연자를 써서 은교산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살펴보면 영교, 금은하, 길경, 박하, 주겹, 감초, 현계, 담두시, 우방자, 노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은교산 역시 감기의 증상, 즉 표증을 잘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은교산은 앞서 배운 소청룡탕과는 달리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차가운 증상보다는 열이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 은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교산은 온병 초기 표열증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증상을 살펴보면 발열이 날 수 있고 바람이나 추운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앞서 본 소청룡탕의 그것과는 좀 더 약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 나지 않거나 땀이 나더라도 개운하게 나지 않는 증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표증의 대표적인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입이 마르고 기침을 하고 목이 아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혀와 맥을 살펴보면 우선 혀는 열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혀 끝이 빨간 경우가 많습니다. 흰색의 설태가 약하게 끼어 있거나 혹은 황색의 설태가 약하게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맥을 진맥하였을 때는 표증이기 때문에 부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맥을 잡았을 때 살짝만 잡아도 맥을 잘 느낄 수 있고 또한 열이 있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맥을 또 진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교산은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역시 감기 증상에 쓸 수 있는데요. 감기로 인해 목구멍에 통증이 있다든지 목마름 증상, 그리고 기침, 두통 등이 동반이 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선염이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 몸에 열이 많게 되면 이것이 피부에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습진이라든지 풍진, 단마진 같은 종기들이 있을 때 피부 질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교산의 치염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교산은 열이 많이 나는 감기 증상을 치료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해열제 과민 반응이 있는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감기로 인한 발열을 치료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 환자들이 체온이 38도 이상일 경우에 이 은교산을 복용시켰는데요. 8시간마다 복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자군의 약 34%에서 은교산을 먹었을 때 4시간 이내로 체온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은교산은 해열작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을 쓸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이 은교산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교산의 주의사항입니다. 신체가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교산은 표증을 치료하는 약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약물들은 대개 물에 달일 때 너무 오래 달이게 되면 이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정도만 달여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된 가루약은 그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기 중에서도 차가운 기운을 맞아서 생긴 감기, 그래서
몸이 찬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나 혹은 습열병의 초기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삼패독산입니다. 처방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삼이 들어간 약재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는데 인삼으로 인해 몸의 기운이 허약한 사람이 감기에 든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시오, 전오, 청궁, 지각, 강활, 독활, 복령, 길경, 인삼, 감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삼패독산에는 여러 효능을 가진 본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각각 감기를 치료하고 몸속에 있는 추운 것들을 잘 제거하는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몸에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한 인삼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표증을 치료하면서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특히 감기가 바람을 많이 쐬거나 추위에 노출이 되었거나 혹은 습기가 많이 있을 때 이러한 감기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의 주요 증상을 보게 되면 일단 몸이 으슬으슬 춥고 추운 것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몸에서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머리가 아프고 뒷목까지 뻣뻣하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아픈데 시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땀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코가 막히고 성중, 즉 목소리가 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을 할 때도 가래가 섞여서 나올 수 있고요. 가슴 부위가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혀와 맥을 살펴보면 먼저 혀는 담담하고 태가 있다면 백색 태가 낄 수가 있습니다. 맥을 잡았을 땐 역시 감기로 인해 표증이 있기 때문에 부맥, 즉 살짝만 눌러도 맥이 뛰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운이 허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눌러도 힘이 없어지는 무력한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때 인삼패독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나타나거나 두통, 특히 안구의 통증이 나타날 때 그리고 전신통을 동반해서 기침, 코막힘, 몸살, 근육의 과사용으로 인한 통증 등이 나타나는 감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급성기관염이나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계에 염증이 있을 때도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인삼패독산의 치염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임상에 사용한 예인데요.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39세 남성에게 이 인삼패독산을 약 5일 동안 투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몸살이라든지 두통과 관련된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패독산의 주의사항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혹은 신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며 인삼패독산 역시 감초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 복용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병용할 때 역시 주의해야 되는데요. 칼륨, 감초 혹은 감초의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재나 혹은 이뇨제 중에 프로세미드,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메치아지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이뇨제는 같이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근병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갈근탕입니다. 갈근탕 역시 처방의 이름에 갈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갈근을 주요 약재로 한 방제가 되겠습니다.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갈근, 감초, 계지, 대조, 마황, 작약, 생강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간 약재들은 모두 감기를 잘 치료할 수 있고 또 열을 내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태양양명병이라는 것을 치료하는데요.
즉 초기 감기 그리고 속에 열이 많이 있을 때 이 갈근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살펴보면 땀이 나지 않고 바람을 싫어하게 되며 몸에서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추운 것을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이 나타나면서 목덜미, 등, 허리까지 뻣뻣하게 아프게 되는데요. 이 갈근탕의 경우 이렇게 근육이 긴장된 것을 잘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갈근탕을 쓰셔도 괜찮고 혹은 갈근탕이 들어간 다른 감기약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는 증상도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목 이외에 팔다리도 근육이 당기고 아플 수가 있고요. 관절 쪽도 시리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슴과 옆구리 부위가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대의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감기가 있는데 몸살 기운이 있고 특히 뒷목과 등이 뻣뻣하게 아픈 사람들, 머리와 얼굴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갈증 해소에도 좋은데요. 이 갈근이 여러 갈증이 있을 때 이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 외에 설사가 있다든지 피부 발진이 있을 때도 쓸 수 있고요. 비염, 부비동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후두염 같은 호흡기계의 염증성 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홍열, 대장염에도 역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갈근탕의 치염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진행된 치료이고요. 감기 환자 136명을 대상으로 3일 동안 갈근탕을 투여하였을 때 치료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두드러진 개선을 보인 환자가 136명 중에 총 22명, 중간 정도의 개선이 나타난 환자가 45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근탕의 주의사항입니다. 갈근탕 역시 신체가 허약하거나 위장이 약하고 땀이 많은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왕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마왕은 주요 성분이 에페드린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는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소음입니다. 삼소음도 역시 처방의 이름에 삼과 소가 들어가는데 각각 인삼, 자소엽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인삼, 자소엽, 전오, 바나, 갈근, 복령, 진피, 길경, 지각, 감초, 생강, 대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삼소음은 역시 감기를 치료하여 표증을 낫게 해주는데요. 그리고 인삼 등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의 기운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을 때 이때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라든지 담, 가래 같은 것이 많이 보일 때 이 삼소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삼소음의 경우 역시 일반 의약품이며 한국에서는 보험 한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역시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삼소음은 약한 감기가 있거나 혹은 허약한 사람, 즉 노인분들의 감기에 주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주요 증상을 보게 되면 역시 몸에 열이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추우며 차가운 것을 싫어하게 되고 땀은 나지 않으며 두통이 있고 코가 막히면서 기침이 나타나는 증상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슴 부위가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은 인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으며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숨이 가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혀와 맥을 살펴보면 혀는 하얀색 태가 끼는 경우가 있고, 맥을 잡았을 때 이 환자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약한 맥이 잡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대 질환과 증상에 적응해 보자면 여러 감기 증상들, 기침,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감기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불수의적인 이상 운동을 할 때, 주기적으로 발열이 나거나 원인 미상의 발열이 날 때,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인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급성 후두 기관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임신 혹은 산후기에 나타난 피부병에 사용을 합니다. 담낭염 혹은 기관지, 기관, 폐 등의 악성 혹은 양성 신생물이 나타났을 때 대증요법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삼소음의 치염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치료한 예이고요. 30세 남성인데 감기가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소음을 약 4일 정도 투여하였는데요. 모든 증상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가장 큰 특징은 소민이라는 점인데요.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체질의학인 사상의학에서 4가지 체질 중에 하나인 소민이 되겠습니다. 이 소민은 특징을 보게 되면 소화기능이 약하고 몸이 전반적으로 차가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민들에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감기약이 바로 이 삼소음인데요. 그래서 이 남성의 경우 4일 동안 투여를 했을 때 감기가 대부분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소음의 주의사항인데요. 앞서 봤던 처방들과 같이 이 삼소음 역시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기운을 공격하여 제거를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체력이 있어야지 이 감기약들을 복용하였을 때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은 투여하지 말 것을 권해드리고요. 삼소음은 먹게 되면 목마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소음 역시 감초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약과 같이 복용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칼륨이나 감초 혹은 감초의 유효 성분이 들어간 약물, 이뇨제 중에 프로세미드 에타크린산 혹은 트리클로르 메치아지드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이뇨제와 같이 병용할 시 부작용으로 근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한약 처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5종류의 한약 처방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들 모두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으며 특히 은교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약물은 한국에서 보험 한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아주 다용하는 한약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기에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감기를 치료하는 한약 처방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방들이 또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처방을 검색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는 증상들을 보셨듯이 원인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감기가 걸렸다고 아무 처방이나 골라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몸에서 차가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 혹은 발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 혹은 기침을 할 때 가래가 더 많이 끼이는지, 혹은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당기고 아픈다든지 이러한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기를 치료하는 처방은 대부분
땀을 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치료할 때 땀을 내주는 방법을 가장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복용한 후 땀을 더 잘 날 수 있게 조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따뜻한 죽을 먹이기도 하고요. 두꺼운 이불을 덮게 해서 땀을 잘 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리 방법까지 염두에 두셔서 환자를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폐의 개념, 그리고 폐와 관련된 질환들에 사용하는 본초 및 한약 처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